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5일 원자력 관련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개인 일정으로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고요. 그 동안 좀 많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지를 통해서 한번 그 상황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다행히도 그 큰 하락 이후에 고를 좀 메워주면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와 그리고 이제 이 고를 완벽하게 메워주지 못한 종목들도 좀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3,600원 상승해서 5.8% 상승했고요. 65,800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급락 이후에 그대로 주가를 메워주었고요. 음봉 두 개가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51,000원까지도 주가가 떨어졌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죠. 단숨에 14,000원 가까이가 반등을 했고요. 지금 거의 다시 한번 수렴 구간까지 주가가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해서 위아래를 동일한 지금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을 두고 횡보를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움직일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긴 횡보를 이어가는 데는 지금 큰 이슈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위아래로 흔들 만한 그런 소스가 필요했는데, 일단 그 아래로 흔드는 소스를 하나 뿌렸습니다. 그게 웨스팅하우스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그게 다행히도 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소식이 그 다음날에 바로 또 좋은 소식으로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좀 의도적이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제 당장 내일 우리나라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된 협력을 고도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소식에 따라서 다 내일부터 해서 또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보여질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구체적인 이제 협상,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협력 관계가 구축이 된다면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만원 중반을 이제 돌파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3일 정도 바짝 올라갔고요. 지금 거래량은 2,100만 주보다는 줄었죠. 한 절반 정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65,000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은 크게 지금은 NXT라서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KRX로 본다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163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바짝 계속 매도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로써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해 주었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8월 21일부터 해서 매수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물량이 지금 사모펀드에서부터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투신도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확실히 사모펀드가 단기간의 수익을 위해서 좀 많은 매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저 사모펀드에 대한 이 수익 실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노리고 들어왔다고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기간에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121선까지 현대건설이 급락을 했었고요. 사실 이제 이 역량에 대비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주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흐름이 나쁘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래도 이제 이 건설 관련된 그런 인명사고를 굉장히 경고를 해버리면서 이 현대건설이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으로 그 피날레가 지금 나왔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고 올라왔고요. 주가는 51,000원을 찍고 54,000원을 찍고 지금 64,000원까지 만원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꽤 많이 반등했죠. 그래서 V자로 올라갔고요. 이대로 이제 힘을 받아서 좀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부족합니다. 현대건설은. 그래서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협력을 하는 그런 이제 유일한 지금 기업이고요. 현대건설은 더 올라갈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3일 정도 반등했고요.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에는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투신과 보험,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바짝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 이제 현대건설에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금융투자 좀 매도하면서 기관 투자자 전체 물량은 큰 변화 없었지만 3일 정도로 봤을 때는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지금 매수 없이 계속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그동안에 이 외인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번 3일 정도는 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한전 KPS고요. 한전 KPS도 아래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6,000원 찍고 51,000원 정도 반등했고요. 계속해서 횡보 구간 다시 주가를 밀어 넣으면서 비슷한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선 따라 잘 올라가던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이제 한번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대로 이제 다시 한번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 만들어준다면 좋은 그림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는 이 한전 KPS를 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사실 뭐 특별하게 금융 투자 외에는 매수를 이어주고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전 KPS는 수급적으로는 조금 좋지는 않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이고요. 한전기술은 오히려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 더 이 힘을 받아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만원까지 지금 치고 나간 그림이고요. 더 위로 치고 나가다가 조금 저항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림적으로는 61선 타고 고점을 높여가는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등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8만원 찍고 지금 10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거의 20% 이상 지금 급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한 분들께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지금 이틀 동안 진행하고 있고요. 8월 21일에는 매수를 좀 했는데 일단 크게 올린 뒤에는 특별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 투자자가 확실히 이 한전기술을 계속 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한전기술은 확실히 이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매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포가 지금 연기금 투자자로 들어와 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비슷한 구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쭉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고요. 조금씩 이제 수렴구가 만들어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한국전력도 그런 수렴 구간이 완성되었을 때 명분이 주어진다면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70만 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일단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오늘 매도를 좀 했습니다. 뭐 다른 날은 사실 뭐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매수를 해주었고 기관 투자자도 종종 이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으로 뭐 하루 정도 보고 뭐 특별하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계단식으로 한번 크게 띄우고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이슈, 예를 들어 뭐 전기세를 다시 한번 더 올린다든지 혹은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합작해서 미국 시장을 진출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소식이 들린다면 크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T 에너지도 마찬가지 아래로 크게 떨어졌다가 올라왔고요. S&T 에너지도 계속해서 지금 위아래로 등락을 주면서 그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요. 계속해서 고점 유지해주면서 안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S&T 에너지도 수렴구가 완성되면 이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61선과 121선이 굉장히 이쁘게 평행하게 올라가고 있죠. 21선이 이때 한번 꺾였는데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평행한 흐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그림이고요. 대표적으로 원전, 뭐 LNG 이런 데 들어가는 보조기기 기업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거래량도 적고 재미없어 보이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아주 우량한 기업이다.
기관투자자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금융투자, 투신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그래서 좋은 그림 만들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BHI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요. 이 원저주 종목 중에서도 BHI가 아주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골 한번 파고 골도 크게 깊이 파지도 않았습니다. 내릴 때 한 5% 정도 내외로 이제 하락을 하고요. 그 뒤에는 뭐 거의 20-30% 정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7,000원 찍고 지금 53,000원 가까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네, 전고점을 뚫어준 상황에서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HI는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고요. 일별 거래량으로는 지금 80만 주 정도, 근데 4일 정도 연속으로 바짝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림이다. 외국인 투자자 많은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오늘 매도했지만 지금 연일 매수를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차익 실현 물량 뱉은 것 같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할 거 없이 다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수급도 좋고 흐름도 좋습니다. 그래서 BHI는 지금 이제 월모로 보면 7,000원짜리가 52,000원 됐죠. 그래서 7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치를 본다면 지금 BHI 아직 시가총액 2조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주 많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성광밴드고요. 성광밴드도 지금 이제 조선 관련된 기자재와 그 다음에 그 원자력 관련된 기자재 두 개 다 엮여 있는 종목이고요. 그 소식과 함께 다시 쭉 떨어졌죠. 그래서 성광밴드도 크게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금 이 하락폭을 다 메워주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쌍바닥 지점에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성광밴드도 다시 한번 꾸준히 자기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피팅 관련 기업이고요.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대형 강관의 그런 피팅이 필수적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광밴드 제품이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고요. 그동안에 이제 원자력 발전 플랜트에도 많이 보급을 한 만큼 다시 한번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미국을 시장을 토대로 해서 크게 캐파가 생겼을 때, 캐파가 아니라 수요가 생겼을 때는 이제 이 성광밴드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LNG 선박들이 이제 계속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하나씩 이제 발주가 나오게 되면 그 LNG 선에 들어가는 LNG를 이제 흘려야 되는 그 관을 또 이어야 되겠죠. 그게 또 성광밴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최근에는 좀 연일 매도를 해서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오늘은 7,000주 정도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한 이틀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거래량도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천천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1선, 61선 꾸준히 올라가는 그림이고요. 이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태용이고요. 태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성광밴드처럼 그 하락폭을 다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태용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이제 풍력 관련된 그런 기자재가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관련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발전 비중이 한 5% 정도,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테마에 엮여서 최근에 이제 SMR 이 ETF 상품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용이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앞으로 이 발생하는 원자력 부품에 대해서 태용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그 비중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BWXT 모델을 수주한 기업입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아주 이 선점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했을 때 이 BWX, G 버노바의 이 SMR 모델이 뛰어난데요. 그 부품을 지금 태용이 수주를 했고, 그 후속 부품까지 수주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향후 이제 발생할 수 있는 SMR이라든지 혹은 대형 원전에 대한 파트를 이 태용이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비중이 이제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력도 최근에 뭐 트럼프가 미국 내 시장을 이제 축소시키겠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풍력의 태용의 주 시장은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 북유럽 쪽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영국의 큰 프로젝트를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고, 그리고 선박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박 엔진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기술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일본의 미쯔비시인가요? 그 기업과 가스터빈 관련된 이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협력 관계가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4대 가스터빈 생산 기업으로 들어갔는데요. 그 외에도 지금 3대가 이미 먼저 있죠. 근데 그게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미국, 그리고 일본이죠. 근데 그 일본과 가스터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와도 협력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발을 걸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만큼 뭔가 원자력의 힘을 좀, 이 테마의 힘을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강하게 받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느낌이 들지만 잠재 성장성은 아주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다. 투자 수급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매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특히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투신,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 이렇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워낙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며칠 정도 매도하는 거, 뭐 차익 실현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매수를 이어가는지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엔 뭐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천천히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진이고요. 우진도 마찬가지 아래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다가 그대로 메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테마의 그런 비중이 큰 종목들일수록 이러한 움직임을 더 보였던 것 같고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되었습니다. 9,600원 정도에서 11,000원까지 아주 많이 올랐죠.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종목들이 반등을 크게 했고요. 우진도 지금 60일선 따라 꾸준히 올라가면서 횡보 구간 이어가고 있고, 수렴 구간 완성되면 이제 치고 나갈 그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움직임 괜찮고요. 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해서 진행되었고, 특히 코스피가 다시 한번 이 아래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것을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가 이제 수렴 구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코스피가 위로 뚫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금리를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미국의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잭슨 홀 미팅에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동안은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더불어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하는 점은 우리의 정책 방향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애매한 그런 얘기 같기도 하면서 심오합니다. 근데 이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주요 지표가 지금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것은 고용 지표 악화와 그 다음에 물가 지표가 조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물가 지표가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보통은 물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뭔가 소비가 활성화되어서 돈 가치가 너무 이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게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판매자부터 물가를 높여서 사는 입장에서 물가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 입장에서는 소비 심리도가 확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떨어져 있고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FOMC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악화가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 관세에 대한 정책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저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진행이 되었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시장의 비둘기가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버블이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부채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이 부채에 대한 이자가 부담스러운 입장이었는데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채에 대한 압박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대신 이제 향후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는 좀 우려스럽게 계속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소식들을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 대장주 관련 소식을 몇 개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조선의 양이 결국에는 두산 비나를 인수를 했고요. 2,900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선박된 그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두산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베트남에 대한 협력 관계가 커지고 있고 베트남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비나를 매각을 하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그 외에도 사실 SMR 파운드리 역할을 하기 위한 자금 확보가 더 크다,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산 비나를 매각을 했고요. 3천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금 확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련해서 현재 보유 현금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속 저런 형태의 자금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투자 금들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지 그리고 그게 SMR 파운드리에 투자가 연결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5,600억 지금 규모의 당진 LNG 저장 탱크 공사를 수주를 했고요. LNG와 지금 원전이 계속해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화랑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LNG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미국 LNG 사업이 이제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경제사절단으로 박지원 두산 에너빌리티 회장이 나갔죠. 그래서 어떤 협상을 하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급락을 유도했던 그 기사 제목입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의 북미 유럽 우크라 시장 내줬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폴란드 시장에 대한 철회 소식이 있었고요. 그 관련해서 주가가 그때 거의 10% 가까이 빠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럽 시장에 대한 철수 내용은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여기서 철수한다는 내용은 사실 뭐 작년부터 올 초부터 나왔던 소식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이 아니었고요. 여기는 알던 소식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중동, 그 다음에 남미 일부 국가에만 신규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UAE, 사우디, 그 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주요한 그런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이 계약이 그래서 완전 매국 계약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뭐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렇게 이 기간 내에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완전 그냥 소위 말해 꼬장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꼬장 부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로열티라든지 그런 좀 불리한 조건의 합의는 아쉽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서 대등한 그런 협상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미국과 한국의 그런 관세 협상,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에게 뭔가 퍼주기식의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불리한 협상을 일단 하긴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어떻게 달래서 어떻게 우리가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이 정부가 이제 가서 어떻게 협상할지가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 같기 때문에 내일이죠. 26일 새벽에 그 협상이 시도된다라고 하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 바로 다음 날이죠. 뭐가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미국과의 그런 합작사 설립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런 이 가능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원전 이 협력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 그래서 제2 마스가가 될 수 있다. 마스가라는 것은 미국 선박 기술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든다. 그런 이 문구입니다. 그래서 원전 기술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든다. 그런 협상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원전은 지금 100기가와트에서 400기가와트까지 2050년까지 4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 지금 2050년이 2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25년이기 때문에 300기가와트 지으려면 사실 지금부터 착공을 확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완공되는 그런 이 규모가 10기가와트 이상은 돼야 되는 상황이죠. 10기가와트면 AP1000 10개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만 10개이기 때문에 한두 개 지어서는 되지 않거든요. 그걸 과연 미국이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그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스타게이트라는 프로젝트, 메인이 이제 소프트뱅크, 일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 기술력, 그 다음에 UAE의 뭐 그런 자금력,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미국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방문한 이유가 이러한 원자력 관련, 혹은 스타게이트 관련된 협력 차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사 내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이 또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성향상 한 번에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해주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이 악재로 활용될지 그것도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는 미국도 한국이 없으면 절대 저 원전 사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그 전에 근데 핵심 협상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세부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라늄 농축 시설 투자를 포스코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미리 지금 내용이 오가고 있다는 것은 벌써부터 큰 그림을 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에 가서 내용을 처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한 다음에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 이번 새벽 이후에 내일 아침에 어떤 결과가 좀 보이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르미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데이터 센터 원자로 개발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텍사스에 지금 AP1000 4기 건설 인허가가 협력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건설이 또 미국의 페르미와 또 SMR과 그 다음에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이 단지를 건설하기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웨이스팅하우스와 또 현대건설은 유럽 시장에서 협력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현대건설은 미국 시장에도 지금 거의 들어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협력 핵심 파트너가 지금 현대건설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주가는 우리나라 내부의 그런 뭔가 좀 이제 이슈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시장에서도 GE 버노바가 또 이렇게 스웨덴 원전 사업자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되었고요. 롤스로이스와 GE 버노바 둘 중 하나가 선택될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BHI 이렇게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GE 버노바와 지금 GE 히타치와 직접적으로 캐나다 이 프로젝트에 들어간 것이 태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용이라는 이름을 앞으로 자주 들으실 거고요. 이 기업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기기, BHI도 이제 HRSG와 그다음에 그런 관련된 원자력 보조기기, 그리고 태용도 마찬가지 그런 이제 단주품, 이런 것들이 원자력에 들어가는 것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주목해 볼 만하다. 자,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을 찾아서 뭐 원전 관련된 도입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두산 창원 본사와 한수원 세울 원전을 방문해서 APR 1400 기술력을 살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카자흐스탄도 보면 우리나라와 굉장히 이제 협력을 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 러시아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러시아 쪽과의 그런 원자력에 대한 협력이 높기 때문에 저 대형 원전을 한국으로 줄 확률이 높다라고 보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한 개 정도 국가만 우리가 따내도 선전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이 영향력이 큰 지역이다 보니 우리나라는 베트남 혹은 필리핀에서 수주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대만에 대한 원전 재가동 국민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74%까지 나왔습니다. 거의 3분의 1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재가동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이제 전체 유권자 수가 25% 미달을 하면서, 그죠? 25%에 못 도달하면서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재가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대만 내에서도 이제는 탈원전이 아닌 이 원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어떤 특정한 국가, 어떤 특정한 그런 이 정책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 우리 투자에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절대수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게 AI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국가적인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필요해지면서 이 모든 이유들이 이제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의 수요를 높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도 좀 있었죠. 그런 이제 기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은 바람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서, 혹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이 풍력에 대한 에너지 생산률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거나, 태양광도 마찬가지. 이 들쭉날쭉한 그런 이제 생산량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원전이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차세대 원전 핵심 기술을 이제 경남에서 이제 선점을 해서 정부 투자를 받기로 한 것 같고요. 핵심은 SMR에 대한 기자재를 빠르게 파운드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생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1년 이상씩 걸리는 생산 기간을 3개월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관련된 기업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투자에도 계속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